일찍 친구들은 쌤 점수를 쓱 한 번씩 봤는데 잘들 들고 이기는 것 같구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늘상 하던 대로고요. 우리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혜빈이처럼 집에서도 열심히 또 쌤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하고 핵심 때도 질문하고 고감도 아마 이번 주말부터 이번 주 핵심부터는 우리 또 그거 있는 거 알지? 5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해피타임부터 3주 동안 있으니까 신나게 질문하는 시간 많이 바꿔주고 봅시다. 자, 8번 라드 1부터 들어갈게요. 왜? 너무 좋아? 벌써부터? 설레? 아 좋아. 밥 든든히 먹고 알겠지? 자, 8번부터 볼게요. 8번.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3b 2차적 사각형열 합 그리고 나와 있고요. 제곱 b 나와 있고요. a 마이너스 kb 나와 있고요. 여기서 k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랑 얘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얘 나와 있고 k를 구하시오라고 했지만 이게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행렬끼리의 덧셈이지만 이게 거의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항식의 덧셈 뺄셈 실수배랑 똑같이 다루는 거잖아 사실상. 이제 곱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게 만약에 나왔으면 너희들이 100이면 100 다 연립방정식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근데 이게 행렬이어서 그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짬뽕해서 A가 어쩌고요, B가 어쩌고다. 그리고 B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한 B를 제곱한 거랑 안 한 거랑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K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플레이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지지고 묶으시면 쌤이 해볼게요. 우리 이거 2배 한 다음에 빼면 되는 거니까 얘 지금 잠깐만 써보자. 2k 마이너스 2k의 b 자체가 2배 했으니까 여기 그냥 2분의 1이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9,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3 마이너스 2k만큼의 b가 얘 더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내가 좀 빨리 하느라 7분만 좀 보고 할 거니까 이해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맞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맞죠? 맞죠? 그래서 B는 이제 3 마이너스 2K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0은 아니라는 게 이미 결과에 깔려 있는 거지. 이게 0이었으면은 어차피 B가 무슨 행렬이고 0이었으니까 얘는 3-2K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3-2K 분의 1만큼의 마1, 마2, 마2, 마4다 이렇게 나와서요. 이제 여기에서 얘 제곱한 거랑 얘 제곱한 거 실수배 이것도 제곱되고 여기도 제곱하는 거 우리 다 연습했으니까 제곱한 거랑 안 한 거랑 같다를 통해 같은 두 행렬이 같은 조건, 같은 자리끼리 비교하면 K 값이 나올 건데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배운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얘가 지금 이 B라는 게 지금 누가 봐도 여기 실수배가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1001의 실수배가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K 썼으니까 내가 그냥 T라고 써볼게요.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K-패미턴 정리의 역과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얘가 나와 있잖아. 얘가 B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써볼게. 1B 더하기 0 단위행렬이 0행렬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B는 0행렬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얘를 만족한다라고 가는 방향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K-패미턴 정리의 역과정을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더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미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놈은 반드시 K-패미턴 정리를 썼을 때 이놈이 되는 그런 행렬이겠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는 게 굉장히 좀 걸릴 거란 말이야. 제곱하고 안 한 거랑 같은 거 확인할 필요 없이 사실상 우리는 로직
여기 자리가 원래 뭐죠? K를 정리 얘기하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D 자리예요. A 플러스 D. 즉 A 플러스 D가 1이 되는 그런 행렬이다라는 거예요. A 플러스 D가 어디냐? 여기 더하기 여기인데 근데 앞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에 얘 곱한 놈이 1이다로 그냥 하시면 K값이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3-2K 분의 마이너스 1이랑 3-2K 분의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A, D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될 건데 이게 A 플러스 D야. 근데 그게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행렬 방정식이. 따라서 밑에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K가 8이 돼야 돼서 K는 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물론 여기 AD-BC가 0이 돼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곱셈이 나올 거니까 그것보다는 A 플러스 D가 1이 된다. 이거 가지고 풀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KLD 해밀턴 정리의 역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과정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단위행렬의 실수 배짜리가 더 있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요놈의 해가 요놈의 해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건데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확실히 아니니까 이놈은 얘를 만족시키는 놈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정확하게 내가 찾아낼 방향을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지금 봐봐, 이 불안이 아니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원래는 얘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항등식을 만드는 건데 얘는 지금 어떤 이 영행렬이 되는 B에 대한 어떤 행렬 항등식이 나왔단 말이야. 등식이 나왔단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그러면 얘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1이 되는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게 명확하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 합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보시고 이게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라고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9번 문제도 이제 이것도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nx-2가 있으니까 이 절대값 안쪽에 nx-2 어떤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을 때 그 최고차한 개수일 수도 있는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고요. 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 애들 마지막에 나눌 때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 바꿀 거고 음수면 안 바꿀 거고요.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 바꿀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줘야 되는데요. 근데 n이 0이라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 해가 나올 수가 없죠. n이 0이라면 2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 되어버린 거니까 0이 아닌 거는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고 해가 나온다면 그래서 n이 0보다 클 때, n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 이렇게 구하시고요. 교집합 합치는 부분 구하시고 이게 3개가 돼도 n 값을 잘 조정해주면 되는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번은 너무 반가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문제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면 되겠죠. 이거 84 외우고 있는 거니까 가운데 5개 중에 하나를 칠하고요. 나머지 4개가 색깔 4개 남은 상태에서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색깔 4개 가지고 4칸짜리 순환 구조 칠하는 방법은 84가지입니다. 오늘 외우고 있지. 색깔 3개 가지고 4칸짜리 순환 구조 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거 우리 교란순열 숫자 몇 개랑 참 원형 구조 색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개 좀 외우고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색깔 3개가 나왔어. 이거 지금 색깔이 하나 가운데 칠하고 잇따라서 4개 남은 상태에서 4개의 원형 구조를 칠하는 거니까 84인 거고 색깔 3개 나왔으면 18개가 되는 거고요. 색깔 5개였으면 260개가 되는 거죠. 18, 84, 260은 분명히 외워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보자마자 이런 것도 너무 땡기죠. 10번, 11번이 둘 다 기분이 너무 좋은 문제였지. 7C 3 곱하기 D6 이해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7C 3 곱하기
문제에 안 꽂히면 실전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니까 개념서로 돌아가서 다시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13번 문제로 가시면요. 이제 1, 2, 3, 4, 5에서 여기 세 번째 줄이 키포인트죠. 이 문제의 가장 뼈대 조건은 1과 5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1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지금 넘버링은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건 그냥 하나 간단하니까 그냥 풀어봅시다. 1번, 5번을 띄워놓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1번을 먼저 깔아놓고 5번을 띄우든 5번을 깔아놓고 1번을 띄우든 그거 자체를 케이스에다가 그냥 반영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뼈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케이스에 반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1번 자리에 1을 놓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1이 들어갔다면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세 개가 될 거고 그럼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세 가지 중에 하나 그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2, 3, 4 6이죠. 2, 3, 4, 6을 나머지 네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니까 4개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요. 답을 구별해야 되겠죠. 4개의 자리에 4개를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을 2번에다가 1을 갖다 꽂겠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1이 있으면 5가 이 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두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5를 두 자리 중에 하나에 갖다 꽂아놓고요. 나머지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근데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1이 여기 있을 때랑 1이 여기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누가 봐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4번 자리에 1을 깔아놓은 것도 똑같이 얘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이거 처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만약에 내가 3번 자리에 1을 꽂아놓는다. 3번 자리에 1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가겠다. 라고 한다면요. 5는 여기 하나만 못 쓰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에다가 갖다 박아놓고요. 나머지 4개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4자리에다가 4명 배치하는 거. 4자리에다가 4개를 배치하는 경우가 돼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이 3번에 있는 거랑 6번에 있는 거랑 이 그림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대칭적인 거니까 지금 1번이 여기에 있는 것도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겠구나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면 좋겠죠. 이 대칭성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는 지금 내가 고려하지 않은 거 여기 있는 거 했고 여기 있는 거 했고 여기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거 5번에다가 1을 갖다 꽂아놨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제 5번 자리에 1번 꽂아놓으면 5번은 여기 두 개 못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전히 3개의 자리 중에 하나 꽂아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저걸 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필 챙겼지만 지금 모든 경우에서 4팩토리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4팩토리얼 묶어내시고요. 3에다가 4에다가 8에다가 3 더한 다음에 그거랑 4팩토리얼이랑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13번 같은 문제가 조금 아직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생각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성과시게 하는 조건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는 최대한 그냥 케이스에다가 박아버려라.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케이스에 박았으니까 1번에다가 1 박았으니까 위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5번 어디에 배치하고 나머지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뭔가 복잡한 생각 자체가 간단하게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14번 보기 1번 기억 봅시다. 기억. 자, A제곱이 0이면 A가 0이다. 개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우리가 제곱 이것도 그냥 0인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A랑 A가 둘 다 0인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곱했을 때 0인열이 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기억에다가 하나를 적어주면 너희들이 이거 예시 만들 때도 K-리미터 정리를 써보면 좋아. 어떻게 쓴다는 얘기냐면 내가 제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면서 실제로 원래는 영행렬이 아니었던 그런 예시, 그런 관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고 한다면 나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K리미터
K리미터 정리를 생각을 하거든. 이게 만약에 내가 A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A 제곱이 2가 나오려면 우리가 그림자 행렬 한득식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그 A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요 A 플러스 D 자리가 0이 되면서, 이 둘의 합이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도 이게 아니지. 뭐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0A 더하기 0 단위 행렬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각성분, 주대각성분의 합도 0이고요. AD-BC도 0이 되도록 만들면서 빵빵빵빵은 아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다 지금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제곱했을 때 0이면 되는 거고 이 자체는 0이 아닌 거니까 이게 기억이 틀렸다는 거의 증거입니다. 관례라고 하죠. 관례. 이 기억이 아닌 거에, 기억이 맞는 거예요. 기억이 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당연히 틀렸고요. A, B랑 B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리 바꾸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억 니은 같은 것들도 사실상 내가 당연히 틀렸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영인자라는 개념을 배웠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으니까 굳이 그 관계를 찾지 않더라도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 내가 얘기해줄 문장이니까 바로 맞았다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A, K, A 더하기 A와 B의 어떤 실수의 흔한 결합들 이게 단위행렬이면 어떻게 성립한다 이게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 이 니은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좀 했을 거야. 기억 니은 디귿은 뭐 틀렸고 맞았고는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니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한다면 봐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해 준 적이 없죠. 제곱하고 제곱 한 번 더했을 때 단위행렬 구함을 성립한다. 자 그럼 이 낯선 명제가 나왔을 때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요.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거의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닐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내가 배운 어떤 행동들 있잖아. 뭐 왼쪽에다가 A를 곱하거나 뭐 오른쪽에 A를 곱하거나 즉 등식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 등식을 바꿔가는 태도들이 이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진짜 A, B를 한번 표현을 해보고 BA를 표현을 해봤더니 그 두 개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명확하게 도출이 되면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건 지금 얘를 가지고 이거 등식의 양변에다가 먼짓을 해가지고 이 A, B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2차야. 너희들이 여기다가 우리 나눗셈을 안 배웠잖아. 나눗셈 개념도 없고 역행렬이 이제 나눗셈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개념을 안 배웠고요. 만약에 A 인버스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곱한다고 해도 이거 차수를 1차로 낮춘다고 해도요. 뭐 A 인버스의 B제곱 이런 꼴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A, B에 대한 꼴을 이쁘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성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얘가 같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지금 명확하게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내가 증명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줬죠. 왼쪽에 한번 A를 곱해보고요. 오른쪽에 한번 A를 곱해보면 정확하게 그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B랑 B랑 같다라는 걸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증명을 다 해줬고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명확한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은 맞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 실력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획득할 그냥 아니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아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얘랑 더해서 단위행렬이 되라고 했잖아. 난 가장 간단하게 제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는 거, 제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 그냥 두 개 갖고 왔습니다. 이 단례를 만들 때도 나는 K리미터 정리를 쓴 거예요. 제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려면
우리가 따라오는 그림자 행렬 방식이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에 0a 마이너스 2는 0행렬이다. 이렇게 나와야 a 제곱이 반행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a 플러스 d 그 대각선분의 합이 0이 되면서 ad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그 숫자들을 막 끼워 맞추면 돼요.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게끔 하면 뭐 부분만 다르게 설정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AD-BC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거 너희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대충 만들어봐도 얘랑 다르다는 거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시 관리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아까 여기 썼던 예시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릴 같은 거,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틀린 겁니다. 웬만하면 틀린 거예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이 행렬에 대한 어떤 그 진입 판정 문제가 나왔는데 리을처럼 증명하는 게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100% 틀린 겁니다. 우리 지금 기출에 15번 봅시다. 여기 8개의 점이 있고 4개를 획해서 지금 적어도 조건이 나왔죠? 적어도 조건이 하나가 나왔고 그게 메인인 거니까 얘는 간접적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8개 중에 4개를 뽑으면 지금 나란히 3개 이상 놓여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84 자체가 전체 사각형의 개수가 될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빼줄 겁니다. 뭘 빼줄 거예요? 적어도 2변 이상의 정반대 상황. 한 변을 공유하는 거 아니면 공유 안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 변을 공유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보면 한 변을 공유하라고 했으니까 이 코너가 이거 하나는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공유하지 않으려면 얘랑 붙어있는 요점은 쓰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붙어있는 요점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닌 거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 4개 중에서 남은 2개의 점을 골라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둘끼리 여기 4개 중에서 고르는 2개의 점끼리도 붙어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 2변을 공유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는 안 되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띄엄띄엄 고르는 거다. 얘는 사실 그냥 노가다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얘 만약에 고른다면 얘 셋. 3개밖에 없죠. 띄엄띄엄 2개 고르는 방법은 3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하나의 단편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면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형이 요 3변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개가 있는데요. 어떤 변을 공유하는 상황이든 다 대칭적으로 3개씩 나올 거니까 총 24개가 만들어지겠죠.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놈은 우리가 공유할 변 하나 박아놓고 그 변을 또 출발해서 3개가 만들어진다. 근데 그건 얘를 공유할 때도 3개, 얘를 공유할 때도 3개, 얘를 공유할 때도 3개니까 결국 8번이 반복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공유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공유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하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나머지 점들은 다 서로 다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 편도 공유하지 않는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참 다행히도 이 띄엄띄엄 했을 때 딱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면 띄엄띄엄 다음 거 이렇게 딱 2개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 그냥 2개도 노가다로 해주면 되겠죠. 이 2개를 빼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15까지도 무난한 문제였는데 16번에서 조금 사실 여기 첫 번째 라운드 16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번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들이 이제 어쨌든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 16번 같은 문제 하나를 극복을 좀 해내셔야 되는 거야.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복잡하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얽혀 있을 때 내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가면서 분석을 할 것인가 해봅시다.
5명이 있고요. 명, 덕 포함해가지고 5명이 있고 자리가 몇 개씩 있는데 가족권을 보면요. 5명의 학생은 어느 열에 앉아도 이웃하지 않는다. 무조건 띄엄띄엄 앉으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조건은 명수, 명이랑 덕이라고 얘기할 때 뭐냐? 명과 덕은 같은 열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쌤이 수업했을 때 강조했던 대로 우리 조건이 여러 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풀기 위해서는 표현의 조건을 삼으셔야 돼요. 당연히 나조건이 될 겁니다. 당연히 나조건이 되겠죠? 왜? 불이 찢어 놓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명 한쪽에 여기 깔아놓고 그냥 깔아놓고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 둘의 어떤 열 배치에 관련된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거 자리 바꾼 거가 가능한 거니까 난 맨 처음부터 이 팩토리얼을 써놓고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명과 덕을 각각의 따로따로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에 잇따라서 항상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배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3명 가지고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명이랑 이렇게 앉아있든 이렇게 앉아있든 그 외의 경우는 다 대칭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곱셈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나머지 셋, 이 나머지 셋인데 나머지 셋과 의자 6개 그리고 다 띄엄띄엄 앉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이 3명이 한쪽 열에 몰빵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의자가 6개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덕을 맨 처음에 놓고 아무리 최소한의 간격으로 띄엄띄엄 앉는다고 해도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반드시 1명, 2명으로 찢어져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명, 2명으로 찢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3명을 1명, 2명으로 일단 나눠놓는 거. 그게 분할이 되겠죠? 분할은 3C1 딱 쓸 거예요. 이게 2, 1 분할을 한 겁니다. 원래는 3C 곱하기 2C까지 다 써야 되겠지만 우리 마지막 번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자동 순서 구별해주는 일은 없으니까 몇 팩으로 나누는 일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2, 1 분할이고요. 자, 분할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분할을 했는데 분할을 말 그대로 2명 1명을 그냥 나누겠다라는 얘기야. 그 2명 1명을 어떻게 할 건데? 2명을 A 쪽에 줄 거야, B 쪽에 줄 거야. 그래서 분배까지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분배가 되겠습니다.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쵸? 물론 지금 이 과정이 뭐랑도 똑같냐? 우리가 3명 중에 이쪽에 올 애를 2명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자동으로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2명, 여기 올 애 2명을 고른다. 근데 이쪽에 올 수도 있잖아.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랑 얘랑 결과가 당연히 똑같죠? 근데 생각이 조금 다른 거야. 얘는 내가 2명 1명을 찢어 놓겠다. 그리고 이렇게 박을래 분배까지 하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얘는 어차피 A열, B열 지금 위치가 다른 두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2명을 여기에 달 2명을 3명 중에 고를래요. 하는 순간 여기에 2명이 가면 나머지 1명은 여기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3C2인데요. 자리 바꾼까지 고려하시면 여기 벡토리얼입니다. 그래서 6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생각이든 다 올바른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과 분배까지 끝냈으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뭐까지 마무리된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자, 이 팩에다가 3C 곱하기 2팩 즉 명덕 배치하고요. 분할하고 분배한 순간 난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에 1명, 2명이라고 볼게. 여기에 1명. 그냥 여기에 3명 주고 여기에 2명 준 거 거기까지만 끝난 거야. 거기까지만. 맞지? 아직 뭐 안 했어? 이웃하지 않게 띄워놓는 거 그거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의자에 앉히는 과정까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 앉히는 과정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또 그냥 단편적인 거지. 여기에 의자가 지금 6개가 있는데 이 3명이 띄엄띄엄 앉아야 돼. 그럼 너희들 이 생각은 우리 풍산자 기본
문제에서도 연습을 했을 겁니다. 숙제를 했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 이게 왼편만 먼저 보자. 세 명이 있고 의자 6개가 있어. 그럼 어차피 이 명이랑 누군가랑 누군가도 다 의자를 차지할 거니까 그냥 사람 3명과 의자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빈 의자 3개인 거지. 어차피 얘들은 지금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의자 3개는 이웃하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 3명은 이웃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그룹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기본 개념에서 배웠던 대로 이 나머지 의자 3개를 먼저 그냥 깔아놓고요. 이 양 끝과 사이사이에 4개의 자리에 이 의자를 같이 엉덩이에 붙이고 들어갈 이 3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P 3이 될 겁니다.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부르고 순서까지 내려준다. 그치?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이제 어딘가에 있는 두 명은 빈 의자가 4개 있는 거죠. 빈 의자가 이렇게 4개 있고 여기 양끝 사이사이에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면서 2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5P2 한 줄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뭐 당연히 정답이 나올 거고 내가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명덕 배치했어. 이거 바꾼 거 다 고려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명을 이제 한쪽에 몰빵한다는 걸 한쪽에 몰빵할 수 없다는 걸 캐치했으니까 2명 하면 어디에 갈래? 어디에 누가 2명이 갈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고요. 그럼 어딘가에 3명, 어딘가에 2명이 모여있을 거니까 한쪽은 둘일 거니까 그 3명 쪽에서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을 반영해서 자리 배치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 2명 쪽에서도 이웃하지 않는다 조건을 반영해서 자리 배치 구체적으로 하시면 모든 상황이 그거가 끝나는 거니까 얘가 답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겠지. 이거 계산을 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답을 계산을 마지막에 상수를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 과정을 쭉 쓸 수 있겠네요. 물론 내가 아까 그냥 조합의 개념으로도 봤으니까 여기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겠죠. 이때에다가 얘로 가셔도 당연히 마지막에 한쪽에서 자리 배치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6번 문제고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16번 문제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줄로 적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한 줄의 흐름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겠는가. 그게 실력입니다. 느낌.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답형 보기 마지막 페이지 20번은 곱이 짝수가 된다. 그리고 나왔죠. 곱이 짝수가 된다라는 건 적어도 하나 이상 짝수인 거니까 웬만하면 간접적으로 푸는 게 낫다. 전체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를 빼주는 방법으로 푸는 게 대체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마시고 R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R2까지는 또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었죠. 한 번만 더 강조할게. 그 경로 찾는 것도 은근히 여기서 나가면 진짜 속상하겠지. A에서 B 갔다가 D 가는 거랑 A에서 C 갔다가 D 가는 거 이거 두 개만 고려하는 실수를 좀 많이들 합니다. 나는 지금 이거 분명히 이거 맞췄고 앞으로 실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유지를 몇 개 거칠 거냐 그 배경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경유지를 2개 거치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경유지를 1개 거치는 케이스가 뭐 A, B, D도 있고 A, C도 있는 거고 얘는 지금 경유지를 2개 거치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경유지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없다라는 거니까 매번 주의를 하시고요. 12번 12번도 한 번만 연습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케이. 이제 이것도 쌤한테 배운 거 잘 가지고 잘 써먹었나요?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뭐 A 어린이는 아니지 너네가 X, Y, Z, E 그 다음에 우리 B가 지금 1, 0, 3, 1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개꿀인 거 느꼈죠? 그치? 이런 것들 하면서도 느꼈을 겁니다. 둘 다
단위결의 실수배가 지금 아니라는 거, 단위결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뭐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사실 얘는 단위결의 실수배가 확실히 아니야, 맞지? 그치? 이거 1, 0, 0이 여기에 0이 아니니까 아닌 건데 얘는 이 빵빵이면은 단위결의 실수배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빵빵이면은 여기 문제 조건에 합이 3이라는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얘도 무조건 단위결의 실수배가 아니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의 어떤 단축, 시간 단축을 위해서 내가 교환 비례식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설명했던 게 있으니까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가 같다라고 계산을 다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x-2 대 y 대 z 이제 얘가 성립한다라고 나왔으니까요. 얘가 1-1이 0이니까요. 0대 0대 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0대 0대 3. 무슨 말이야? 얘네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0대 0대 3이 이 b가 똑같으려면 여기도 빵이고 여기도 빵이라는 얘기예요. 0대 0대 3이다. 그래서 x가 지금 2고요. y가 0이고요. z가 1이다. 이거를 그냥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마무리 해보시면 되겠죠. 그런 예시 있어요. 혹시 이거 낯설어 할까봐 한 번만 더 적어준 거야. 00이 나왔을 때 어떡하지? 00이면은 여기 있는 b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니까 여기도 b를 얘기할 수가 없어야 될 거야. 빵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빵빵. 그다음에 13번. 13번은 아까 우리 라운드 1에 있었던 16번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변별력 문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조건들을 그냥 고려해 봤을 때 뭔가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라는 고민거리가 들지 않는 문제지. 왜 그럴까? 9개 의자 가운데에는 빈 의자로 남겨놓는다. 여기는 그냥 지워버리래. 전혀 고민할 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빈 의자 양옆에는 3학년이 앉아요. 3학년이 지금 2명밖에 없는데 3학년을 여기랑 여기 앉히래요.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입회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3학년 자리 배치. 3학년 빈 의자 양 끝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다 앉혀야 되니까 1년의 과정들이 이어질 건데 이제 얘 이렇게 한든 이렇게 한든 3학년 철수 옆에 누가 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성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건 느껴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 학생, 이게 가나다라 조건 자체도 굉장히 이 흐름대로 나와 있어요. 흐름대로. 빈 의자 남겨주세요. 그거 양옆에 3학년 앉히세요. 그 다음에 3학년 옆에는 또 1학년을 앉혀주세요.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씩 앉혀가세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2학년이 3명이니까 이 양 끝에 앉을 2명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자리 배치까지 생각해 줘야 되니까 3P2라고 쓰시면요. 이제 여기가 2학년 그 2명, 3학년 옆에 앉을 그 둘을 배치까지 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학년끼리 또 이웃하지 않는데 2학년 2명을 앉혀놨더니 2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머지 그 2학년 한 명을 어디에 앉힐 거냐 이 팩토리얼이 되겠죠. 2라고 쓸게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두 자리 중에 하나니까 이 팩토리얼이 아니라 2인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2학년 나머지 한 명이 여기에 앉았든 여기에 앉았든 간에 우리가 하나, 둘, 세 자리가 남은 거니까요. 그리고 1학년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남은 세 자리에 1학년 3명을 앉힙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1학년 셋. 얘는 2학년 나머지 하나. 문제 보기 자체가 그냥 순서대로 흐름대로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조건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우리 요것도 한마디 요것만 딱 적고 갑시다. 자, 잘 풀었을 거라고 믿어.
대칭식인 걸 봤느냐? 수업 때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겠죠?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뭐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x 플러스 y를 뭐 a 또는 뭐 u라고 표현하고요. 뭐 x, y를 b 또는 뭐 v라고 치환을 해서 간단하게 바꾸고 연립방정식을 천천히 풀어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대칭식이라는 거를 발견을 못하면, 내 눈에 이게 안 들어오면 조금 복잡하게 띵띵 돌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뭔가 느낌을 자꾸 살려야 돼. 감각을 키워야 돼. 보자마자 뭐 x, y 자리 바꿔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지금 뭐에서 온 거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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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에서 오겠지 지금. 부호가 다 플러스니까 이 자리 바꿔봤자 뭔가 바뀔 만한 되게 여지가 없고요. 나머지도 x, y, x 한 개, y 한 개, x 제곱 한 개, y 제곱 한 개, 개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이런 식입니다. 대칭식인 거. 우리 여기 마지막 문제도 대칭식이 또 나와니까 마지막 문제로 하나 풀어보고요. 얘는 넘어갈게요. 대칭식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7번 문제에서도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 절대값 x-a 이거 다들 그릴 줄 알겠지만 심전이니까 하나의 요령적인 얘기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절대값 x-a 1차식은 여기 x절편 내가 여기 a로 찍어보면 이 x축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x절편이 a인 이런 직선인 거죠. 향한 직선. 근데 이걸 함수로 그린다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다는 얘기는 그 음수가 나오는 거를 다 양수로 돌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 x축 아래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절대값 x-a는 반드시 v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v자가 나오고요. 그 뾰족점의 x 좌표가 여기가 0 되게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a의 절대값의 그림은 이 v자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걸 써놨어요. 이건 지금 수학적 표현 당연히 아니야. 여기 뭘 써놓은 거냐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x-a의 제곱의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도 결국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a, 이제 a,0이죠. a,0이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건데, 이게 지금 V자가 조금 부드럽게 그려진 거고 개형 자체가 비슷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거든요. 왜 당연할까? 내가 x자리에 a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어. 음수가 될 뻔한 거를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얘도 여기 x자리에 a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원래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제곱하면서 양수로 바꿔준 거죠. 절대값도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 제곱도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대칭성이 이루어진다는 건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a를 기준으로 벗어난 거리가 똑같으면 결과값, 높이값이 똑같다는 건 이 절대값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 x-a는 x-a의 제곱이랑 그리는 방법 자체가 유사하다는 것을 그냥 요령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2배가 앞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x-3 뭐 이런 걸 내가 그릴 거예요. 함수 y는. 얘는 우리가 y는 2에 x-3의 제곱, 너희들이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3,0이고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v자만 바꿔주면 된다는 것이 여기가 똑같이 3,0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값에다가 뒤에 더하기 0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얘도 뒤에 0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제곱값, 0, 꼭지점 똑같은 거예요. 3,0이고요, 얘도 3,0이고요, 얘는 v자, 얘는 그냥 u자,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여기에 만약에 뭐 2가 더 추가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때도 여기에 2가 더 있는 꼭지점이 3,2인 2차 함수, 여기가 3,2로 바뀌는 거고, 얘도 그 뾰족점의 좌표가 3,2로 바뀌는 거 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한쪽에 기울기의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1자리보다는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뾰족 V자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알고 있으면 17번 같은 문제도 당연히 너희들이 이거를 케이스
절대값 1차라는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는 방법을 내가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어. 필수예요, 필수. 그래프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얘 한번 그림을 다 그려볼게요. 절대값 x-a 그리면 a, b, c가 지금 대소관계가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값 x-a는 여기 a에서 이쪽이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x-b는 이렇게 나오겠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절대값 x-c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세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지금 다 하얀색으로 그려놓긴 했는데 맨 오른쪽 V자가 가운데 V자보다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맨 왼쪽의 V자가 제일 낮은 그 구역이 어디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 영역이 되겠네요. 여기 왼쪽 영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A보다 아니지, 제일 낮은 여기구나. 여기. 네. 여기가 이제 역전현상이 일어나니까 요 첫 번째 V자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V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V자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거는 지금 요쪽부터 시작해요. 요쪽부터.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더 왼쪽으로 가면 계속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대조관계가 맞춰질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x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했으니까요.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 영역이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 그림으로 아는 거죠. 그림. 기울기가 지금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에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 여기가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겠지. a 플러스 b의 지점이다. 그림 그리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 절대값 1치식끼리 더하고 빼고 한 어떤 혼합 형태의 그림도 있는 거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도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를 보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영어 관람 3번, 스포츠 2번, 그리고 전시 또는 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000 스스 전 이거 생각하고 000 스스 놀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경우에서 나올 거니까 마지막에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하면 우리 6자리에 이거 배치하는 경우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언제 영어 감상 할래? 3번 할래? 언제 스포츠 2번 할래? 언제 이거 전화 연결해야 됩니다. 전시회 관람 할래? 하는 거니까 이게 6개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팩토리얼인데요. 영화 관람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요. 선택 스포츠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시회로 하는 게 이만큼이고 놀이를 끼워놓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만큼 나올 거니까 그냥 곱하기 2입니다. 이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한 자리를 전시회를 쓸 거냐, 놀이이고 놀이공원 이걸 쓸 거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은 120, 60, 12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얘기해 보면요, 얘가 솔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생각,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6개의 자리가 있어. 이번에는 자리를 좀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보자. 6개의 자리 중에서 내가 영화가 들어갈 자리를 3개를 뽑는 거야. 어차피 자리가 6개밖에 없으니까 6개 중에서 영화가 들어갈 자리를 3개를 뽑습니다. 영화끼리 순서 바꾸는 거는 이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화 관람끼리는 구분하지 않는 뉘앙스로 지금 풍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은 3자리 중에서 뭐 스포츠 얘네 2개 들어갈 자리를 어디로 할래요? 이렇게 풀어도 답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마지막에 1C를 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남은 한 자리에 전시회가 그냥 들어갈 거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갈래, 놀이공원을 갈래, 이 경우가 똑같이 2번 반복이 될 거니까요. 이거 그냥 곱하기를 마지막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구나, 이렇게구나 하는 반응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뭐가 더 편한가? 나는 첫 번째 방법이 편한 것 같아요.
x를 배치하는 경우를 주는 다 다르다고 생각한 다음에 같은 것끼리 순서 무시해주고요. 같은 것끼리 순서 무시해준다. 이 방법을 따로 가르쳤기 때문에 솔루션 1으로 푸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자, 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21번도 방금 문제가 나왔죠. 21번도 무슨 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대칭식이에요. 이거는 대칭식 중에서도 거의 가장 기본형에 가까운 거죠. 제일 기본형은 이거지. 우리가 대칭식의 가장 기본형은 합과 곱이 그냥 다이렉트 나와요. x, y가 얼마고요? x, y가 얼마입니다. 이게 대칭식의 가장 기본적인 꼴입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꼴이 있다면 21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x 더하기 y 합이 나왔고 제곱의 합이 나왔어. 또 우리 이거 두 개 지지고 볶아서 x, y 구하는 거는 곱셈 공식 그냥부터 너무 많이 했던 거니까 나는 이거 두 개의 이 정보를 보자마자 일단 대칭식 거 파악을 하시고 x, y를 구하면 끝나겠구나. 이 문제가 그냥 끝이 나겠구나. 왜? 그 대칭식의 어떤 풀이 과정의 핵심이 뭐야? x 더하기 y를 뭔가로 표현합시다. x, y 자체를 뭔가로 표현합시다.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정리되고 풀립니다. 이게 대칭식의 본질적인 내용이었잖아. 그거잖아. 근데 여기는 땡큐. x 더하기 y가 이미 있어. 근데 x, y는 없어서 아주 기본 형태는 아니지만 여기에 제곱에다가 이거 빼면 2xy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첫 번째 거의 제곱에다가 얘 빼서 반 나누면 xy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형태로 그냥 바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그게 들어오니 얘들아? 그치? xy가 필요한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마이너스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게 지금 x 플러스 y의 제곱을 한 거고 거기에다가 4a 더하기 6을 빼면 이게 2xy인 거지.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준 게 xy가 될 건데 그럼 이거 4a 제곱 반 나누니까 얘는 2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끝났어요. 합과 곱을 찾았기 때문에 대칭식의 가장 기본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2차원식 작성으로 끝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변수 t, 새로운 미지수 t를 그냥 도입할게요. t는 a는 나지 a는 상관없습니다. t 제곱에 합의 반대를 개수 자리에 꽂아 넣는다. EAT. 그 다음에 곱을 그대로 상수함 쪽에다가 박아줍니다. 손창이 저기 있는 걸 정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박아주면 우리는 x랑 y를 두 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2차원식을 내가 작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이제 x, y가 모두 실수예요. 실수해가 둘 다 실수하는 게 존재한다. 특별식이 0 이상이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종류에 대한 멘트가 나와 있고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중에도 짝수 판별식으로 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조심하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로 봐야 되겠지. x랑 y랑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얘는 같냐 같냐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그래서 0 이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반띵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a, c 이 통제로가 c가 되겠네.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요게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 판별식의 결과인데 얘가 0 이상입니다. 그래야 x, y가 둘 다 실수인 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써볼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까지 반대로 바꿔보면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보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3이고 내가 보 반대로 바꿨으니까 공부의 방향 바꿔놓고요.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낑겨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a에 대한 제한이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a는 여기서 놀아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의 범위를 구하세요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제한된 범위 하에서 그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분석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여기서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이 Q-P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왜 Q-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까? 이 최소값이 없으면 이 문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어떤 말이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요 놈의 최소값이 2고요. 최대값이 5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2 이상 5 이하입니다라고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도 틀린 게 아니지. 마이너스 5 이상 이 주어는요 100 이하에 있는 어떤 값입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값인 거니까 더 넉넉하게 범위를 잡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 Q-P 여기 오른쪽 경계값에서 저경계값을 뺀 거에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거는 실제로 이 경계값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줘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주어의 최소값이 여기에 꽂히게끔 해주고요. 이 주어의 최대값이 딱 여기에 꽂히게끔 해주세요. 더 넉넉하게 넘어가게끔 잡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들 이 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최대값, 최소값 정도는 구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예요. 말이 없었으면 최소값이라는 건 없었으면 이 문제는 답을 낼 수가 없는 문제였지. 그래서 이렇게 A에 대한 2차 함수로 분석해 볼게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2니까 대칭축이 지금 2분의 4이기 때문에 A는 2가 대칭축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쯤에 있고요. 3이 가까이 있을 거니까 내가 분석하는 거는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는 이만큼 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최대값은 꼭지점 2 넣었을 때가 답이 되겠네요. 네, PQ를 답으로 쓰시고요. 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2까지 점수를 보니까 지금 뭐 다들 잘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시험지, 첫 번째 시험지는 우리 지역의 시험지는 아니었고 두 번째 시험지는 개인고등학교였습니다. 작년 개인고등학교. 그리고 얘는 내가 문제를 추가한 것도 없어요. 이거는 개인고거랑 똑같이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등급 컷이 80점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고 작년 기준 80점, 86점, 87점 정도 나왔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저기 7 거를 하나 또 잠깐만 쉬었다